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요 단어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제목이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전류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원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도선에 전류라는 원인이 흐르게 되면 그 도선 주변에 자석처럼 뭐가 생기냐면 결과로 봤을 때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한다? 이제 형성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거의 계속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는 어렵지 않냐면 개념은 별로 없어요.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개념은 별로 없는데 이제 실제로 문제를 좀 풀어보면 뭐하고 좀 틀리냐면 중학교 때 다뤘던 문제하고는 좀 틀린 거지. 그럼 이제 개념은 별로 없는데 왜 중학교 때 다뤘던 부분하고 차이가 생기냐라고 했을 때 이 원인이 되는 전류에 의해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벡터예요, 벡터. 그럼 이제 자기장 개념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일단 먼저 인트로 얘기하면 자기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벡터이기 때문에 이 벡터라는 물리량들은 크기도 갖고 있고 방향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자기장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합성할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그래서 그 자기장이라는 지점에서 자기장을 어떤 특정한 지점에 합성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합성하는 과정에서 크기랑 뭘 다 고려해서 방향을 고려해서 이제 그거를 일종의 산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해서 이제 산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해서 이제 산수를 해야 되니까 방향까지 고려해서 더하기 빼기를 한다는 건 결국 뭐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뭐가 세워지는 거냐면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어쨌든 문제 풀이 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방정식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식이 나오니까 식이 약간 이제 뭐하게 보일 수도 있냐면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도 약간 어쨌든 이제 물리 단원에서 봤을 때는 어, 특정 학생들, 뭐 쉽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되게 쉬울 수도 있는데 특정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약간 킬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킬러가 되는 부분 자체가 자기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벡터라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그걸 크기랑 이제 방향을 뭐 하는 거야? 고려해서 벡터의 합을 구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이제 복잡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전체적인 인트로가 뭐 이렇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고,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뭐냐면 그 자기장을 먼저 좀 연습을 하고 가야 돼요. 자기장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기억해 보시면 자기장이라는 건 어떤 자기력이란 힘이 미치는 이제 공간.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그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어떤 자석이 놓여져 있을 때 그 자석 주변에는 그 자석에 힘이 미치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개념으로 치면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 힘이 미치는 공간이다 해서 그걸 이제 보통 무슨 무슨 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무슨 무슨 장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게 중력장도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고 전기장도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힘들을 보통 우리가 원격 힘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힘이 미치는 공간을 의미하고 물리적으로 볼 때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크기랑 방향을 갖는 이제 벡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눈에 어쨌든 자기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계속 중학교 때 얘기를 좀 하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자기장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나타내는 선이 있어요. 이 그림상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낸 선, 요 선을 보통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자기력선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자기력선을 뭐하고 본인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갖고 뭐 자기장이나 이런 것들을 뭐 비교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이제 니은에 보시면 그래서 그 자기장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여서 일단 자기장의 방향은 첫 번째가 자기력이 작용하는 어떤 지점에 이제 뭘 놓냐 하면 나침판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으면 그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그 지점에서의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만약에 이제 전기장하고 뭐 전기장 기억이 나면 전기장하고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원래 전기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뭘 정할 때 방향을 정할 때
플러스 Q라고 하는 뭐다? 어떤 점전화를 공간상에서 뭐 하는 거야? 놔봤을 때 이 플러스 Q라는 점전화가 뭐 하는 방향이 힘을 받는 방향이 뭐의 방향이냐면 전기장의 방향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같은 논리로 어떤 지점에서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어떠냐라는 걸 좀 알고 싶으면 이제 그 지점에 나침판을 놓고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그 자기장의 방향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 책에 나와 있는 그림에처럼 만약에 이제 자기력선이라는 게 뭐냐면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는 자기력선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그 지점, 어떤 특정한 지점을 선택을 해서 그 특정한 지점에서 자기력선에 접선이 되는 선을 이제 그었을 때 그 접선이 되는 그 선이 그 지점에서 뭐가 되냐면 자기장의 방향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방향을 표시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구나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으로 가면 어떤 지점에서 이제 자기장의 세기를 정의를 내린 건데, 자기장의 세기를 정의를 낼 때,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서 내가 이제 요렇게 이제 약간 타원 형태의 이제 단면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단면을. 그래서 단면을 이렇게 표시해 놨을 때, 그 단면을 통과하는 이 선, 그러니까 자기력선에 뭐가 되냐면 수가 되는 거 있지. 그죠? 그래서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 혹은 단위 면적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수를 보고 동일한 면적 안에 들어가는 개수가 많으면 뭐 하냐면 많으면 자기장이 센 거고, 개수가 작으면 자기장이 약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에서도 봤을 때 여기는 요 면을 기준으로 할 때 자기력선이 두 개가 이제 지나가는 거고, 여기는 같은 면을 기준으로 할 때 자기력선이 네 개가 지나가는 거니까 요 부분이 이쪽 부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자기장이 뭐 하냐면 더 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장의 세기를 보통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는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표현했을 때 어떤 정해져 있는 단위 면적을 기준할 때 그 면적당 통과하는 파이, 뭐 자기력선의 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뭐 자기선속,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셔도 되겠죠. 혹은 자속 이렇게도 보셔도 돼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지점에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자기장의 세기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자기장의 의미인데, 이런 게 자기장의 의미인데, 지금부터 이제 설명해야 될 거는 어떤 도선이 있었을 때, 어떤 도선이 있었을 때, 그 도선, 어떤 특정한 도선이 있으면 그 도선에 뭐가 흐르게 되면 전류라는 어떤 원인이 생기게 되면 그 도선을 주변, 그 도선의 주변에 이제 자석처럼, 지금 설명한 자석처럼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아봐야 될 도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선은 크게 봤을 때는 세 개. 알겠죠? 세 개. 첫 번째, 두 번째, 세 개. 세 번째 이렇게 총 세 개에서 첫 번째 다루는 거는 직선 도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루는 거는 직선 도선을 감아놓은 이제 원형 도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원형 도선 여러 개 겹쳐놓은 뭐 솔레노이드 혹은 뭘 다루느냐면 이제 코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개의 도선들이 있었을 때 이 세 개의 도선 주변에 뭐가 흐르게 되니까 뭐가 흐르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변에 자석처럼 뭐가 생긴다. 자석처럼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장이라는 것 자체가 뭐니까 벡터니까 직선 도선이나 원형 도선이나 코일에 뭐가 흐르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전류가 흐르는 게 원인이 돼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기장은 뭐하고 뭘 갖는다? 방향과 세기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거는 뭐 예를 들면 직선 도선에 뭐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기준했을 때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떤 거냐. 그럼 예를 들면 뭐 방향을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세기를 구하는 어떤 수식은 어떤 게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셔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직선 도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직선 도선이 있었을 때 직선 도선을 이제 뭐가 흐르기 시작하면 이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 직선 도선을 중심으로 주변에 이제 동심원 모양으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그럼 결국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고 쳤을 때
나는 이제 그 형성되는 자기장에 뭐하고 뭘 찾아야 되냐면 방향이랑 뭘 구해야 되냐면 세기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 그래서 먼저 이제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방법, 방향을 찾는 방법은 자,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카메라를 보시면 이제 어떤 손을 드는 거냐면 오른손을 드는 거예요. 오른손. 선생님이 지금 오른손 들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른손을 들었을 때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가 되냐면 자기장의 방향이다. 근데 이제 자기장이 동심원 모양으로 생긴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가리키면 네 손가락으로 도선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감아지면 도선을 감아지는 방향이 시계 또는 반시계가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갖고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의해서 자기장의 방향이 뭐 하는 거야? 결정이 돼서 이제 시계, 반시계 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방향을 찾는 거는 이제 이렇게 그림상에서 보는 것처럼 손가락 알겠죠? 손가락을 이용해서 찾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장에 뭘 구하는 거냐면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건데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거는 이제 식이 있는 거예요. 식. 일종의 공식이 있다라고 보면 돼서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직선 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B였다고 쳤을 때 B는 K 곱하기 R분의 I다.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이건 항상 뭐 물리할 때 얘기를 하는 거지만 결국에 이제 이 물리에서 나오는 이 수식 자체가 이제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이 우변에 있는 걸 이제 뭐라고 생각했을 때 요건 이제 원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좌변에 있는 값이 뭐다?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자기장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그래서 그 요인 중에 하나는 뭐고? 전류의 세기고 그 요인 중에 또 다른 거 하나는 뭐가 된다?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R이라는 게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그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이제 무슨 거리냐면 수직거리, 직선거리다. 그래서 요 이제 R 값은 이제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뭐냐면 수직거리예요. 수직거리. 여기 써 있죠.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수직거리. 그러니까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수직거리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내가 이제 여기다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도선을 그렸다고 쳤을 때 만약에 내가 요 지점에 자기장의 방향이 뭐 한 거야? 궁금하다고 쳐봐. 요 지점. 그럼 요 지점에서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궁금하면 일단은 이 도선에 뭐가 흐르는 걸 판단해 보는 거야. 전류가 흐르는 걸 판단하는 거지. 그럼 예를 들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뭐 한다? 도선의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결국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하는 거야? 엄지손가락 보이시죠? 엄지손가락을 이제 가리키고 도선을 이렇게 뭐 하는 거야? 감아지는 거지. 얘네 봤을 때 내가 이제 왼손으로 하면 좀 괜찮겠죠. 그죠? 왼손으로 해서. 근데 너네 꼭 오른손에 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아줘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그러니까 이 그림에 똑같은 거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자기장은 이쪽 오른쪽 영역 도선의 오른쪽 영역을 기준으로 했을 땐 자기장이 뭐 하냐면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는 걸 보통 우리는 이렇게 X표로 표시하는 거예요. X표. 그래서 오른쪽은 자기장이 들어가고 그럼 이제 감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감아지는 거니까 왼쪽은 자기장 영역이 뭐 하냐면 이렇게 튀어나온다. 튀어나오면 약간 배꼽처럼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이랬을 때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쨌든 이 도선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으니까 뭐 하는 거야? 그죠? 들어간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그럼 이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요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수직거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거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수직거리 요 거리 요 값을 뭐라고 했을 때 요 값을 R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B는 뭐 곱하기 상수가 있어야 되니까 K 곱하기 뭐분의 R분의 I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이 그림을 하나 더 그려놓은 게 뭐냐면 요거를 다시 이제 요런 형태의 그림으로 또 바꿀 수 있잖아. 어차피 위치는 여러 개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요 위에다가 눈을 두고 이 도선을 뭐 한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쳐다본다고 쳐봐. 알겠죠? 그러면 결국 요게 도선이었다고 쳤을 때 요 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류가 뭐 하는 거야?
이것도 편의상 이렇게 이제 배꼽처럼 전류가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럼 전류가 튀어나오면 그 전류가 튀어나오는 도선을 기준으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무슨 모양으로 이런 동심원 모양으로 뭐가 생기는 거야.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요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뭘 했을 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가리켰을 때 지금 현재 이 그림을 기준할 때 요렇게 한번 감아줘 보라고. 아시겠죠? 그럼 요걸 기준으로 감아줘 보면 요런 방향으로 뭐가 생기는 거야? 요런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이 된다. 그럼 결국 요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만약 내가 요 지점에다 나침판을 둬. 그럼 요 지점에 나침판을 두면 나침판이 바늘이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N, S 이렇게 되고. 그럼 요 지점에 두면 나침판의 바늘 얘랑 뭐 하는 거야? 반대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들어가는 방향, 뭐 하는 거다? 나오는 방향,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하셨죠? 그래서 자, 직선 도선이 있었을 때 그 직선 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모처럼 자석처럼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 자기장의 방향은 이제 오른손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찾아내면 되고 그 자기장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두 개. 첫 번째 뭐다?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무슨 거리? 수직거리. 맞았죠? 수직거리가 이제 자기장의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원형 도선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원형 도선의 그 전류에서 생기는 이제 자기장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에서 뭐 써 있는 게 첫 번째 뭐 중심에서는 직선 모양이고 도선에 가까울수록 원 모양이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때하고 같은데 단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경우는 반대로 생각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어디를 물어보는 거냐면 이 원형 도선이 있었을 때 원형 도선 어디다? 중심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생기냐? 이런 거밖에 거의 물어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심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생기는 걸 이제 물어보는 경우만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막 이런 내용들을 왜 잡다부리하게 써놨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긴 원 모양의 도선이 있었다고 치면 그 도선의 매우 짧은 부분을 만약에 관찰한다고 쳐봐 이렇게. 그럼 도선의 매우 짧은 부분을 관찰하면 이제 도선의 매우 짧은 부분은 뭐랑 똑같다? 뭐 직선 도선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럼 직선 도선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 매우 짧은 부분을 다 직선 도선으로 생각했을 때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을 다 합하면 그게 결국 뭐가 된다? 원형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뭐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런 원형 도선이 등장을 하면 원형 도선 중심에서 만드는 자기장이 어떻게 되냐 이제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보편적으로 그냥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찾으려고 하면은 여기서 있듯이 단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경우는 반대로 생각해라 이런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 반대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직선 도선이 만드는 거랑 반대로 생각해라는 얘기지. 그럼 직선 도선이 만드는 거랑 반대로 생각하라는 건 이제 이 엄지손가락하고 내 손가락이 있었을 때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럼 지금 되게 러프하게 그린 이제 뭐 이런 원형 도선이 있었다고 쳤을 때 이 원형 도선은 이쪽 방향으로 뭐 하는 거야? 이쪽 방향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쳐봐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럼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뭐 한다? 도선 내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지라고 해야 돼. 그럼 엄지손가락 여기 서 있으니까 이 엄지손톱이 가리키는 거. 알겠죠? 이 엄지손톱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다?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원형 도선의 어디에서는 이 원형 도선 중심에서는 자기장이 뭐 하는 거야? 자기장이 이렇게 위로 뭐 한다? 위로 튀어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내 손가락을 도선을 감아줬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시각적으로 봤을 때 옆에서 본다고 쳐. 이걸 옆에서 본다고 치면은 이렇게 생긴 원형 도선이 있었다고 쳤을 때 이 원형 도선에 자, 요거처럼 전류가 뭐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거지. 옆에서 본다고 치면 옆에서. 그죠? 그럼 요렇게 이제 전류가 흐른다고 쳤을 때 튀어나가는 거니까 이 그림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이 방향이 된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아, 자기장이 튀어나오는구나, 라고 보면 되고, 만약에 밑에서 보면 자기장은 뭐 하는 거야? 도선을 뚫고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어디서 보는지에 따라서 튀어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심, 주로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시면, 그럼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의 어떤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식은, 잠시만요. 여기서 나오는 식은 이제 앞에서 봤던 식하고 생김새 뭐하다? 생김이 똑같겠죠. 그지? 그래서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B였다고 표현했을 때, 그 B는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뭐 하는 거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이 나오는데, 아까는 이제 직선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뭐였어? 수직 거리였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R이라는 건 원형 도선의 원해보다 원의 반지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식은 똑같이 생겼지만은 이제 각각의 값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하다? 조금씩 차이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형 도선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지금 설명한 원형 도선이 있었을 때 그 원형 도선 여러 개를 뭐 하는 거냐면 여러 개를 이제 겹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원형 도선 여러 개를 겹쳐 놓은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뭐 솔레노이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려볼게. 이쁘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생긴 뭐 막대기를 일단 하나 준비하세요. 그래서 막대기 하나 준비하고 여기에다 이제 코일을 뭐 하는 거야? 자, 코일을 감는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코일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뭐 하는 거야? 감아 들어가서 뒤로 가고 다시 감아서 뭐 하는 거야? 앞으로 오고 다시 뒤로 가서 감아서 앞으로 오고 뭐 다시 뒤로 가고 뭐 이런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건 그냥 원형 도선 여러 개를 뭐 하는 거야? 겹쳐놨다고 쳤을 때 앞에서 한 거랑 똑같이 자 만약에 요 그림에서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흘러간다고 쳐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아셨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뭐 하는 거야? 도선을 이렇게 뭐 하는 거야? 감아치는 거지. 알겠죠? 그럼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도선을 이렇게 감아지고 뭘 가리켰을 때 엄지손가락을 가리켰을 때 엄지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이 뭐가 된다?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요 그림에서 봤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치면 요쪽이 뭐가 되냐면 요쪽이 N이 되고 요쪽이 뭐가 된다? S가 된다. 이렇게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솔레노이드라는 것 자체는 보통 다른 말로 하면 코일이라고 해서 원형 도선을 여러 개 중첩시켜 놓은 것들을 보통 우리가 솔레노이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억에 보면 이런 식으로 원형 도선이 여러 개 중첩이 됐을 때 이 중첩된 원형 도선에 어디하고 어디가 있냐면 내부랑 그죠? 내부랑 그치?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는 거야? 바깥쪽, 외부. 자, 이렇게 나눠서 생각했을 때 내부에서는 중심축에 평행한 균일한 뭐다?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이 된대.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이 돼서 이제 이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건 자기장이라는 건 어쨌든 바깥쪽 우리가 항상 보는 자석을 기준으로 했을 땐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그죠? N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S극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자기장 어디를 통과할 때 그러니까 코일 어디를 통과할 때? 내부를 통과할 때는 S에서 어느 쪽으로 간다? S에서 N 쪽으로 이렇게 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실제 나침판을 이 내부에 집어넣어 봤을 때 그 나침판에 가리키는 방향을 딱 관찰해 보면 방향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방향이 이렇게 설정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코일의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가는 이제 균일한 그러니까 요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일정한 거지. 그래서 내부에서는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되고 외부에서는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자석과 같은 자기장을 만들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통 이제 우리가 솔레노이드다라고 해서 실생활에 만약에 솔레노이드를 이용한다고 치면은 다음 단원에 나오겠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어서 강자성체라는 걸 뭐 하는 거야? 강자성체라는 걸 집어넣고 그 강자성체를 코일로 이렇게 감은 다음에 강한 전류를 흘러서 코일이 자석이 되면 이 강자성체도 뭐 한다? 같이 자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전자석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내부에서는 중심축에 평행한 균일한 자기이 형성이 되고 외부를 기준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비슷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형, 그러니까 자기장의 모양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이제 코일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물어봤으니까 뭐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니까 원형 도선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니까 오른손 네 손가락을 뭐로 하면 음, 전류의 방향으로 하면 그걸 감아줬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장의 세기가 나오는데 자기장의 세기는 식이 B는 뭐 어떤 상수가 있고 N 곱하기 I니까 코일 내부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영향 중에 또 몇 개 있다. 두 개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첫 번째 I는 당연히 코일에 흐르는 뭐가 되고 전류의 세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N은 코일을 이제 몇 번 감아놨냐. 감은 횟수를 얘기하는데 뭐 엄밀히 치면은 그냥 단순한 감은 횟수가 아니고 길이당 알겠죠? 정해져 있는 길이당 같은 길이당 몇 번씩 감아져 있냐. 그 감은 횟수가 이제 또 뭘 결정하냐면 자기장의 세기를 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이제 솔레노이드는 이제 원형 도선을 여러 개 중첩시켜서 만드는 놈이어서 찾는 방법은 이제 오른손으로 이것도 역시 찾는 거고 자기장의 세기는 이제 n 곱하기 이제 i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여기서 잠깐 체크를 좀 해보면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코일을 뭐 하는 거야? 코일을 이제 감는 방향성에 뭐가 있는 거야? 방향성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는 지금 봤을 때 똑같잖아. 이렇게 되는 건데 방향성에 뭐가 있기 때문에 코일을 감는 거에 방향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전류가 올라가고 여기도 전류가 올라가는데 요 코일 앞쪽을 놓고 생각해 볼게요. 좀 확대해서 코일 앞쪽을 놓고 생각하면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가는 방향이 되는 거고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가는 방향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코일 어떤 방향으로 감냐에 따라서 전류가 결국 흐르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시면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만드는 자기장이라는 건 개념으로 봤을 땐 이게 끝이에요. 개념은 그냥 세 개밖에 없어서 직선 도선하고 원형 도선하고 솔레노이드가 있었을 때 그 주변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찾고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이제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는 이제 이렇게 지금 설명한 각각이 만드는 모듈이 자기장들이 뭐가 돼서 합해져서 어떤 특정한 지점에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냐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실제로 봤을 때 문제가 좀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찍고 있는 강의 자체를 이제 볼 때, 이제 일요일 날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볼 때 어떤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 그냥 정말 기본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수업. 그러니까 기본 수업이라는 거는 이 단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기본 수업이고 실제로 봤을 때는 이제 다시 오프라인이 시작되면 이제 킬러 문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세세하게 이제 좀 풀 시간이 이제 있겠죠. 아셨죠? 잠깐 끊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문제를 갖고 적용하는 것